예, 추석 연휴를 틈타 6박 7일 동안 풀로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캠핑은 서해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춘장대 캠핑장인데 선착순 캠핑장입니다. 가격도 좋고 이렇게 야밤에 와도 언제든 칠 수 있어서 주로 많이 애용을 하는 캠핑장입니다. 예, 지금은 밤에 왔는데 그래도 이제 밤에 왔다고 그냥 아무데나 막 칠 수 없고 바닥을 좀 골라서 밑에 이제 그 기본적인 방수포를 깔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로고스 장비가 많습니다. 로고스라는 회사가 일본 브랜드이긴 한데 많은 부분 국내 고유 코리아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래서 로고스 제품을 이용한 지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보통 캠핑하고 텐트 칠 때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긴 하는데 오늘은 영상을 찍겠다는 포부 아래 아마 제가 텐트와 타프는 혼자 다 칠 것 같습니다. 이날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중간중간에 와이프의 재채기 소리가 들려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운데 어쩔 수 있나요? 와이프도 생고생인데 이렇게 영상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오늘 영상은 거의 편집 없이 그냥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이 TP 텐트가 어떻게 치고 어떻게 쓰고 또 타프가 어떻게 걸리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TP 텐트를 치시거나 아니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TP 텐트는 폴대가 한 개 정도만가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두 개라든지 추가 이제 기본 다른 기능적 폴대가 들어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폴대 하나로 자립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팩을 좀 많이 박아줘야 합니다. 폴대로 자립하지만 팩으로서 텐트를 고정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텐트보다는 팩이 형태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팩을 미치도록 두껍고 긴 팩을 박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한 20cm 정도의 팩을 바꿔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동안 TP 텐트가 바람에 강해가지고 어느 정도 팩만 잘 박아주면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TP 텐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팩도 많이 박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형태가 세모다 보니 사이드에 죽는 공간도 많습니다. 그 크기에 비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텐트를 써봤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칠 수 있는 텐트가 장땡인 것 같습니다. 빨리 치고 놀아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텐트를 치고 있을 겁니까? 특히 이렇게 밤에 도착하면 미친듯이 빨리 쳐야 됩니다. 날은 어둡고 배는 고프고 또 한여름이면 벌레도 많고 제가 좀 장비가 많긴 한데 그래도 칠 때는 1시간 반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텐트 치다 진 다 빠지면은 캠핑 재미있나요? 캠핑은 놀고 먹고 쉬러 오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고 열심히 놀고 쉬는 게 제 캠핑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 TP 텐트는 팩을 한 15개 정도는 박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바람이 와도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고 걱정 없이 저녁을 지낼 수 있거든요. 이날도 부랴부랴 팩 박느냐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아주 초반에 개고생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피용 팩은 다 박은 것 같습니다. 제 텐트는 내피용하고 외피가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피를 입히기 전에 기둥 폴대를 내피에 넣어가지고 기본적인 준비를 합니다. 영상에서 뭔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한 5분 내외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빠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피 씌우고 기둥 올리고 외피용 팩 박으면 텐트는 끝입니다. 보통 이 텐트는 10분 안쪽에 칠 수 있는 아주 빠른 텐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TP 텐트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은 이 로고스 TP 텐트를 사용하고요. 겨울에는 난로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나이롱 중국산 TP 텐트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내피가 없고 외피에서 바로 연결되고 바닥이 없는 생활을 하는 텐트입니다. 겨울에는 저희가 텐트에서 자지 않습니다. 텐트는 기본적으로 쉘터 역할만 하고 잠은 차에서 잡니다. 전기차로 바꾼 뒤에 그 별도로 난방이 필요 없이 차에서 잘 수 있어가지고 차에서 많이 겨울은 나는 편입니다. 옛날에 겨울 캠핑할 때는 난로도 켜보고 히터도 켜보고 전기장판 켜보고 했는데 겨울 장비 부피도 크고 위험도 하고 그래서 전기차로 대부분 겨울은 차박으로 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 장비가 확 줄었습니다. 오히려 여름에 가는 것보다 겨울에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더군요. 어차피 추워가지고 밖에서 많이 생활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쓰는 장비들은 대부분 안 갖고 가고 텐트 안에서 쓸 수 있는 소소한 장비들만 가져가서 밤에는 주로 텐트 안에서 겨울을 지내곤 합니다. 다들 캠핑은 봄하고 가을에 가야지만 제맛이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겨울 캠핑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난로에서 이것저것 손쉽게 먹을 수도 있고 코는 시렵고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렵고 몸은 따뜻하고 이런 약간 이중성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한다고 제가 설치하는 텐트 영상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야, 나름 20, 30년 차 된 캠퍼의 포스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칭찬해! 그리고 이날 좀 쌀쌀하긴 했나 봅니다. 와이프가 이제 재채기해서 콧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고생하십니다, 우리 와이프님. 이제 슬슬 텐트가 마무리돼 갑니다. 역시 한두 번 친 솜씨가 아니죠? 이날은 퇴근 후 한 10시 좀 넘어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퇴근도 좀 빨리 했거든요. 추석 연휴 시작이라서 조금 빨리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5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보통 2시간 반, 3시간이 몰거리인데 연휴가 연휴이긴 한가 봅니다. 이날 그래서 텐트 설치하고 타프 설치하고 기타 장비 등등등 설치해서 한 11시 반 좀 넘어서 끝난 것 같습니다. 나름 빨리 설치했습니다. 이제 팩은 거의 다 박은 것 같습니다. 제 텐트는 이렇게 팩을 다 박고 이 TP 텐트 전용 매트가 있습니다. 또 이 텐트를 어떻게 구입했냐고 썰을 풀면 좀 재밌긴 한데 결론은 되게 싸게 구입했습니다. 나온 지 꽤 된 텐트인데 많이 안 팔려서 그런지 몇 년 전에 다 풀세트로 해가지고 떨이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 텐트, 안에 매트, 타프까지 정말 싸게 구입했습니다. 텐트 안에 매트 설치는 와이프 몫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던져놓고 와이프에게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슬슬 세트 타프를 칠 겁니다. 타프 치고 보시는 장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오늘은 저 설치 영상까지는 못 찍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서툴러 가지고 영상 찍는데 숙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찍다가 지치더라고요.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하자면 다들 제가 세팅해 놓은 걸 보면 저 많은 장비가 어떻게 저 차에 다 들어가냐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그래도 구력은 있어가지고 테트리스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날은 6박 7일이고 중간중간에 손님들도 많이 오실 거기 때문에 장비가 조금 많았습니다. 이제 슬슬 타프를 칠 건데 좀 어리버리합니다. 이유는 제 타프가 한쪽 끝이 텐트랑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 땅이랑 연결될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날은 어찌된 일인지 끈이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새로 끈을 잘라서 입기 뭐해서 끈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땅바닥으로 지지할 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게 오래된 캠퍼의 구력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능력. 유훗! 그리고 세트 타프다 보니 깔맞춤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컬러감이 가을 단풍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나바호라는 제품인데, 원래 나바호라는 게 인디언 부족을 지칭하는 나바호족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인디언풍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제 타프 한쪽을 텐트 꼭대기랑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살짝 텐트 기둥을 내렸다가 올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싹 걸어가지고 선을 뒤로 훅 넘긴 후 다시 텐트 폴대를 세워줍니다. 참고로 바람이 불면 저렇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그래서 한 명은 뒤에서 잡아주고 약간 팽팽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날은 바람도 안 불고 아주 혼자서 설치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보통 TP 텐트가 웬만한 바람에는 강한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그러면 텐트 중간중간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 끈을 한 번씩 더 쳐줘 가지고 바람의 힘을 분산시켜 텐트에 무리가 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로 나오는 타프가 헥사 타프입니다. 그래서 바람에도 강하고 비가 오거나 약간 악천 후에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텐트입니다. 타프 설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제 거는 한쪽이 텐트랑 연결되어 있어 다른 한쪽만 잘 잡아주면 바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캠퍼 분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텐트이며 타프입니다. 원래는 그 해당 타프에 포함되어 있는 파란색 폴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얇아져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폴대를 하나, 어떻게 보면 총 2개죠,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 그것도 로고스 폴대입니다. 저 폴대도 산지가 꽤 됐는데, 저 폴대를 산 이유는 보시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높이 조절이 가능한 폴대입니다. 원래 저렇게 높이 조절이 가능한 폴대가 저 당시에는 저게 거의 유일무이했습니다. 사이즈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튼튼하게 나온 좋은 높이 조절형 폴대입니다. 이날은 정말 날씨가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타프 칠 때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힘들거든요. 특히 이렇게 기둥 세울 때는 더 하죠. 오늘 이번에는 이제 와이프가 한쪽만 잡아주고 제가 반대쪽을 팩을 박아서 아주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타프를 쳤는데도 내실이 좀 좁습니다. 약간 이 로스분이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뭐 둘이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 캠핑처럼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연결해서 타프를 하나 더 치곤 합니다. 근데 이번 날씨는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타프로 견뎌보고자 합니다. 앞에 타프를 하나 연결하면 더 좋긴 한데 너무 전세 캠핑 같아 가지고 남보기 죄송하더라고요. 예, 이제 드디어 타프가 섰습니다. 저 높이 조절 폴대가 2개 있는데 나중에 타프만 별도로 칠 때는 저 높이 조절 폴대 2개를 사용해서 타프를
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파란색 폴대가 본 타프에 포함돼서 오는 폴대인데 많이 얇고 높이 조절이 썩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폴대를 사이드용 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3단, 4단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높이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 슬슬 텐트 기변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딱히 눈에 들어온 텐트가 없네요. 혹시 좋은 텐트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개인적으로 비싼 텐트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비싼 텐트라고 하면 한 50만 원 넘어가는 거? 거의 제가 갖고 있는 텐트는 한 2, 30만 원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텐트 오래 못 씁니다. 비바람 맞고 연기에 그을리면 한 수명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빵꾸도 많이 나고요. 부쩍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저렴한 거 사가지고 몇 년 쓰다가 버리고 바꾸고 몇 년 쓰다가 버리고 바꾸고 이걸 한 10여 년째 반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는 치기 쉬워야 됩니다.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적어도 한 10분에 끝나는 거. 폴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는 폴대 끼우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부피도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큰 텐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 큰 텐트를 어떻게 보관하고 치고 가지고 다니고 참 다들 열심히 사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다들 조용한데 팩 박는 소리도 너무 많이 나거나 시끄러우면 민폐이기 때문에 최대한 후다닥 빨리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캠핑할 때는 고무망치를 써야 되는데 맨날 가지고 다닌다는데 까먹습니다. 이놈의 정신머리는 도대체 언제 돌아오는 건지. 이 타프도 연식이 이제 오래되니까 가운데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고 물이 고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텐트 가운데가 쭉 처집니다.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뭐 쨍쨍하게 말려도 안 돌아오고, 그렇다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꼬맬 수도 없고. 혹시 이거 되돌리는 방법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쪽 사이드 양쪽 두 개 폴 때는 싸제로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뒷 폴대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마디마디가 짧게 있어가지고 높이 조절이 좀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튼튼한 걸로, 두께 있고 튼튼한 걸로 골랐습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서해에서 캠핑을 하는데 좀 바닷가 근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솔수비긴 했거든요. 근데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텐트 쓰고 바람이 좀 불어서 타프는 안 치고 사이드 월을 쳤거든요. 근데 진짜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게 나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고 나왔는데, 물론 텐트는 버려두고요. 다음날 오니까 사이드월 폴대는 다 부러져 있고 텐트는 멀쩡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TP 텐트는 바람에 강하는구나. 바람에 강하긴 한데 바람 불면 엄청 무섭습니다. 특히 소리도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텔에서 잔 거였거든요. 역시 자연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동물입니다. 한 6박 7일 동안 이번 캠핑이긴 한데 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았으면 하는데 어김없이 비가 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낮에 오진 않고 밤에 간간히 내려서 어느 정도 캠핑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잘 때는 새벽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꼭 밖에 널브러져 있는 의자라든지 비 맞으면 안 되는 것들은 꼭 타프 안이나 텐트에 넣고 자야 됩니다. 이때도 6박 7일 동안 있었는데
중간중간 새벽에 한 12시, 1시쯤에 막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밖에 있는 장비를 철수하려고 다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캠핑의 꽃은 맛있는 음식과 술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적당히 드시고 주무실 때는 주변 정리를 하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제 슬슬 마무리돼 갑니다. 한 30분이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러닝타임 그대로입니다. 이제 기타 테이블 설치, 정리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찍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마 요 텐트 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먹긴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밤은 늦었지만 그래도 먹으려고 오는 건데. 마지막 쿠키 영상 비스무리하게 먹는 장면 몇 컷 찍어봤습니다. 일단 캠핑은 고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소고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버섯을 살짝 버터와 함께 볶아줍니다. 이게 버터가 들어간 버섯은 아주 풍미가 예술이거든요. 고기보다 버섯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이마트에서 동일한 접붙인 표고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야, 이거 예술이더라고요. 송이 맛이 살짝 나는 게 표고의 고유한 식감도 가지고 있고 이게 고기랑 아주 찰떡궁합이었습니다. 표고를 한 10,000원어치 구입한 것 같습니다.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랑 같이 먹기도 하고 밥에 넣어서 표고밥도 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들 언제 한번 해 먹어 보세요. 어렵지도 않고 냄비에 그냥 표고만 같이 넣어서 만들어주면 그게 예술이었습니다. 저희 2명이 가면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막 대식가든 아닌데 그래도 이날은 하도 허기가 져서 소고기 한 2판 먹고 버섯 먹으니까 아주 배가 빵빵하게 부르더라고요. 이날은 조금 과식했습니다. 버섯으로요. 그건 그거 먹을 때 하는 그리고 표고만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타리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느타리는 항상 사가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느타리가 가격도 싸고 음식 만들 때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늘 때가 많거든요. 이날도 느타리 사러 갔다가 표고 판매하는 점원한테 훅 해가지고 사긴 샀는데 표고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는 거하게 한 잔 먹고 첫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6일 동안 이것저것 했던 먹는 위주로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